성숙한 사람의 행동법.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면 즉시 그 호의를 되돌려받을 준비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받을 채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이 베푼 행동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은 포도주를 만들고 난 후에 포도나무, 경주를 마친 말, 사냥감을 쫓은 뒤에 사냥개, 꿀을 만들고 난 후에 꿀벌과 같다. 그와 같은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한 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다음 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호의를 베풀 기회를 기다린다. 누군가 당신의 생각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어린 형제자매가 당신의 옷을 입거나 당신 취향의 음악을 들으며 행동을 흉내내는 것을 본 적은 없는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할 때는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만 좀 따라해. 내가 처음이라고. 성숙해지고 난 후에는 이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이치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큰 상황이든 작은 일이든 마찬가지이다. 앞서 나가는 리더의 위치는 힘들어 보여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자리이다. 성숙한 사람은 신뢰나 감사,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행동한다. 강인함과 우아함으로 고통을 겪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고 그로써 나의 교양이 비하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 행동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에피쿠로스의 말을 기억하라. 고통은 참아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끝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고통의 한계를 기억하고 상상력을 보태서 실제로 그 큰 것으로 만들지 마라. 흔히 내는 짜증도 변형된 고통이며 불면, 흥분, 그리고 식욕을 잃는 것 또한 고통의 일종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불만을 품는 순간 고통에 굴복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931년 뉴욕을 여행하던 중이었던 위스턴 처칠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현장에서 즉사한 것처럼 보일 만큼 부상이 심각했다. 그는 심각한 골절을 입은 채 8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의식이 돌아오자 처칠은 경찰에게 이 사고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며 이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뒷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병원으로 찾아왔을 때 처칠은 그가 실직한 상태임을 알고 그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기까지 했다. 훗날 처칠은 당시의 경험을 반추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연은 자비롭다. 자신의 영역 안에 돌보지 않은 사물이란 없다. 오직 인간의 개인만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다. 삶은 위태로운 것이지만 두려움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나아진다. 에피쿠로스의 말처럼 끝나지 않은 것은 없다. 이겨낸 자만이 강인함과 우아함을 얻는다. 유연한 의지를 가져라.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과 다른 사람의 지적을 쫓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다. 사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욕구와 판단, 그리고 지성에 따라 취해지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으면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했다면 인상적인 업적을 쌓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의지력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조건은 변한다.
새로운 사건은 어김없이 등장하며 또 다른 변수가 떠오른다.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으면서 그저 앞으로만 가고자 한다면 로봇이나 다름없다. 중요한 것은 강철 같은 의지가 아니라 유연한 의지이다. 올바른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욕구와 판단과 지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의지력이다. 변경하고 수용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다. 유연함은 강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실제로 유연함은 회복력과 멈추지 않는 열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힘이 된다. 인생은 레슬링이다. 삶에 필요한 기술은 춤이 아니라 레슬링을 더 닮았다. 우아하게 살기 위해서는 뜻하지 않은 기습 공격을 이겨낼 준비와 굳건히 버텨낼 능력이 필요하다. 춤은 삶의 은유로서 많이 사용된다.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음악과 같이 무언가에 맞추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몸으로 느끼고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하며 파트너의 움직임에 따라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험난한 인생의 항로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춤의 은유는 부족이다. 댄서의 무대에 난입하려는 사람은 없으며 일부러 댄서의 발을 걸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또 라이벌에 의해 목이 졸리는 일도 없다. 하지만 레슬링의 세계에서는 항상 뜻밖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레슬링과 같은 삶에는 우아한 움직임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갑작스런 공격에 대비해야 하고 상대의 공격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또한 강한 상대와 대적하려면 자신의 한계와 싸워야 하고 포기하고 싶은 내면의 감정과도 싸워야 한다. 철학은 유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춤과 비슷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단단하게 벼리는 망치와 모루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레슬링과 같다. 기대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주위 환경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재빨리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주위 환경을 더욱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뜻하지 않은 소식이 우리에게 날아든다. 테러나 재정적 파산과 같은 흔하지 않은 재앙에서부터 예기치 않은 사소한 봉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삶의 곳곳에 포진해 있다.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기도 하고 주변 지인의 갑작스러운 부고가 들리기도 하며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중요한 파일이 삭제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우리를 언제나 당혹스럽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기대를 건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거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기대는 무너지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삶의 계획도 흔들린다. 순탄하기만을 바라지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혼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차분함이야말로 상황을 발전시키는 최고의 무기이다. 승리를 향한 길은 좁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법이네. 그러므로 도전과 마주했다면 기억하게. 신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고자 젊고 튼튼한 상대를 골라 주었다는 것을. 왜냐고?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겠는가? 삶의 난관과 어려움을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세상에 자네 같은 도전자는 또 없을 것이야. 스토아 철학자들은 올림픽,
특히 레슬링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다. 당시의 스포츠는 오락거리 그 이상이었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스포츠는 삶의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난관과 극복의 집약체였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삶에 대한 은유로서 스포츠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우호적인 투쟁의 벌판 위에 씨앗을 뿌려라. 다른 날 다른 벌판에서 승리의 열매가 잉태될 것이니. 한 수 아래의 상대만 마주하는 스포츠는 없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든 육체적인 측면에서든 항상 우월한 상대가 있는 곳이 스포츠의 세계이다. 어려운 상대를 만났을 때 배우고 더 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좌절감을 안고 불평만을 늘어놓을 것인가. 위대한 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시험받는 일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을 찾아다니며 승리를 향한 그 좁은 길을 통과하려고 한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 기억하라. 우리의 지배적 이성은 그 자체에 의지하고 집중할 때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어떤 비이성적인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한 지배적 이성이 주의 깊게 판단하고 합리적이라면 어찌 난공불락이 되지 않겠는가. 격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의 이성은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요사가 되나니 사람에게 이보다 더 안전한 은신처가 있겠는가. 배우이자 무술가인 이소룡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만 번의 발차기를 한 번에 훈련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한 번의 발차기라도 만일 동안 훈련하는 자가 두렵다. 반복의 힘을 지적한 것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이성도 이와 같이 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비합리적인 순간일지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라는 그의 말은 적절한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화내지 않기를 연습하면 어떤 국면에서도 쉽게 화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험담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게 된다. 좋은 습관은 그 자체로 힘이다. 해야 하는 것이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고 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니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행동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생각해보자.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해야 하는지를.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예상치 않은 일이 재앙의 무게를 더할 수 있네. 또 예기치 않은 사건이 고통에 잠긴 인간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네. 정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네. 운명의 여신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영광의 정점에 있는 사람까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는가.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 중 로마에게 거대한 화재가 난 적이 있다. 그때 프랑스 리옹의 시민들은 희생자와 도시 복구를 위해 엄청난 양의 구호 물자와 돈을 보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리옹에게서도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네로는 즉시 같은 양의 구호 물자를 리옹으로 보냈다. 세네카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운명 전반에 관해 이야기했다. 인간의 운명 속에는 인생이 극단적으로 전복될 가능성이 언제나 잠재되어 있다.
그 편지를 보내고 1년 후 세네카는 네로를 폐위시키려 했다는 거짓 옴무로 고발당했다. 한때 스승이었던 세네카에게 네로가 자살 명령을 내린 것이다. 황제의 명령에 저항하려는 친구들에게 세네카는 재차 말했다. 자네가 철학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어디에 있는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고 했는가? 그는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온을 가져다 준다.